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창훈 선생님과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그 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글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많죠.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에서 쓰기를 가장 어려워하죠. 저는 대학에서 창의적 글쓰기 과제를 많이 내는 편인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해요. 글쓰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창의적 글쓰기를 하라고 하니까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학생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마칠 때쯤 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한번 길을 트면 정말 재밌는 활동이거든요. 창의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창의적이면 인생이 훨씬 재미있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글쓰기는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창의적 글쓰기는 고사하고 글쓰기 자체가 너무 고역인 경우가 많아요. 아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아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도 어느 날 아이가 일기 숙제를 받아왔을 때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라는 게 네가 하루에 한 일이나 생각한 것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 뭐 했는지 엄마한테 말해볼래?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일을 줄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까지 엄마한테 얘기한 것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기를 너무 어려워하면 말을 먼저 해보고 그걸 글로 한번 써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글쓰기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일기에 관해서는 또 다른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일기를 써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아이들 일기를 꽤 꼼꼼히 보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말씀이셨는데 그 이유가 아이가 2월인데 학교에 오면서 난 나비를 보았다 라고 쓰는가 하면 다른 날은 오늘은 꽃밭에서 예쁜 꽃을 보았다 라고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일기가 꼭 했던 일에 대해서만 쓸 필요가 없고 자기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고 계획하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뭘 써도 그게 욕이나 나쁜 말이 아니면 섣불리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수학 점수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쓰기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지적을 심하게 하면 아이들이 글을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좀 이상해도 칭찬을 하셔서 아이가 글쓰기를 일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수백 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제를 주고 쓰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주고 그림에 대해 상상을 해서 써보라고 한다든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짧게 써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스프링보드를 마련해줘서 아이들이 그 보드를 밟고 뛸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저번에 이창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소리일 수도 있죠. 뭔가 스파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글쓰기에 대한 아이의 흥미에 불을 붙여주세요. 모두가 글쓰기를 아주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글쓰기는 확실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글쓰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